자, 이번 주에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개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그간의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후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구성과 또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나갈 부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들을 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운영체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역할과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영체제란 무엇이며 왜 사용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했듯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관리를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각각의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요. 또 사용자에게는 그런 일들을 좀 더 편리하게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용자는 이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거나 각종 입출력 장치들을 제어하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등의 서비스들을 운영체제를 통해서 제공받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예를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죠. CPU나 메모리,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들로 구성되어진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그저 단순 물리적인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하드웨어들이 적절하게 조작되어지고 운영되어져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동작들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 인간의 몸들을, 인간의 육체들을 적절하게 동작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무의식 체계에 속해 있는 숨 쉰다라든가 기억한다라든가 혹은 각종 운동들을, 근육들을 움직여서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드웨어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조작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을 운영체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런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되, 그 응용 프로그램 각각이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하드웨어 자원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연산들을 수행을 해주는 체제로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하드웨어 장치인 거죠. CPU에서 계산이 되어진다든가 메모리에서 기억되어진다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보조 기억 장치를 통해서 영구 보관되어진 정보들을 얻어내거나 다시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럼 실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드웨어에서이지만 그런 하드웨어의 각각의 장치들을 각 응용 프로그램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이런 다양한 사용자, 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적절히 하드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적절한 제어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그런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컴퓨터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주어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주어진 목적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여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보면 유틸리티라는 소위 도구 모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유틸리티라는 것은 역시 운영체제의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과는 다소 구분되어져서 기술되어지기도 하는데, 운영체제처럼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처럼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아닌,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시스템을 편하게,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장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검사하거나 치료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다수의 파일들을 한데 묶어주거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압축해주는 압축 관리 프로그램들 등등이 이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응용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운영체제의 지원을 받아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는 형태로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들은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운영체제라 함은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일단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운영체제의 역할은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다만 하드웨어를 왜 관리하는가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필요한 적절한 하드웨어들을 할당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처리해줘야 할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입출력 장치나 그 밖에 CPU나 메모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들을 관리를 해주는, 또 할당을 해주는 그런 일을 운영체제가 담당해주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소위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여러 프로그램들 사이에 적절한 조화, 적절히 자원들을 할당하고 또 스케줄링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역시 운영체제가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직접 하드웨어 자원들을 접근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작업들을 하지 않고서도 좀 더 쉽게, 소위 운영체제에서는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서비스, 일종의 API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하드웨어를 누구라도,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라도 다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운영체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운영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장비가 있다. 휴대전화, 혹은 인터넷 공유기, 혹은 TV 셋탑박스, 혹은 에어컨의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적절한 제어들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들인데, 이 안에는 운영체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면, 없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특정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여러 기사나 정보들을 통해서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인터넷 공유기 안에 혹은 에어컨의 온도 조절 장치 안에 운영체제가 있을까 없을까? TV 셋탑박스 안에는 운영체제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쉽게 있다 혹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운영체제라 함은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모든 컴퓨터에 꼭 다 있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전자식 컴퓨터의 초기 시절부터 모든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운영체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전자식 컴퓨터에는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운영체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조작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해 주는 일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제어하면 되는 거죠. 굳이 문제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0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 각각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조작할지를 일일이 프로그래밍 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현재 하드웨어를 어떻게 조작할지, 화면에 하나의 문자를 어떻게 표시할지, 또 입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고민해서 작성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각각의 개발자는 자기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최우선적으로 동작되어지기를 희망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호 적절하게 조화롭게 수행되어지도록 조절해 줄 수 있는 소위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앙정부와 같은 그런 기관이 없는 상태로 각자 내가 최대한 하드웨어 자원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제대로 동작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는 없을 수 있지만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둡시다. 앞서서 예로 들었던 인터넷 공유기, 셋탑박스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일만 수행을 하는 그런 장치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는 그 안에 간단한 형태의 운영체제들이 탑재되어져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환경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운영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목적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사용자가 가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하드웨어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운영체제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편리하다와 효율적이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다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조정자로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럿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적절히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또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프로그램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자원들을 할당을 해주는 자원 할당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CPU나 메모리 혹은 그 밖의 입출력 장치 등을 적절하게 각 응용 프로그램에게 할당하고 회수하고 또 동시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서로 엉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일을 담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어하고 또 적절히 통제시켜 줌으로써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을 바로 운영체제가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체제의 사용 목적을 보면 사용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요. 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자원들을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바로 운영체제가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를 위해서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바로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호출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운영체제의 발전의 목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지향해가면서 발전해가는가를 나타낸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크게 보면 편리와 효율 그리고 제어 서비스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편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나 혹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질 때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 일을 운영체제는 좀 더 고려를 해가면서 발전해 간다라는 것이죠. 초기에는 일일이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들이 최근에는 굳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등으로 어떤 그림, 아이콘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 나가면서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마트 기기 같은 데에서는 굳이 마우스의 사용 필요도 없이 손가락으로 탭한다라든가 혹은 음성 인식 등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점차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나 명령들을 서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일들이 개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사용자들이 많은 대형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운영체제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담당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크게 보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처리량이라는 것은 보통 throughput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시스템이 단위 시간 내에 처리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당연히 스루풋이 높으면 더 성능이 좋은 시스템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 시간 혹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스템에 사용자가 작업을 의뢰한 시각부터 그 의뢰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최종 결과가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내가 의뢰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반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좀 더 성능이 좋은 시스템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 신뢰도라는 것은 적절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 어떤 시스템이 실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오류 등이 발생되어져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실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이후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용하다가 메모리가 꽉 찼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수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다른 차선책들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운용되어질 수 있을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도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컴퓨터를 실제 사용한 시간이 내가 쓰고자 했을 때 얼마나 썼는가와 연관되어진 것으로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게 유지될 필요가 있겠죠.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어져야지만 사용 가능도가 더 높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의 성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체제는 점차 발전이 되어왔고, 마지막으로 제어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기능의 효과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관리하거나 제어하거나 혹은 오류 등이 발생됐을 때 컴퓨터 자원을 여러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제어들을 운영체제가 해나갈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이런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컴퓨터에서 전자식 컴퓨터로 전환되어진 1940년대 초기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운영체제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회로의 변경, 즉 업다운 스위치나 각종 표시 등으로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하고 있었던 시기의 컴퓨터 시스템이라, 명령을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콘솔에 있는 스위치 조작으로 이진비티얼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하나씩 입력을 해왔었고, 추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천공 카드라고 해서 종이 카드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빛을 통과했을 때 빛이 통과하느냐 아니냐라는 걸 통해서 이진비티얼 값들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비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출력 역시 초기에는 표시 등의 램프를 통해서 결과값들을 출력을 해왔었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라인 프린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결과들을 프린트아웃 해나가는 방식으로 동작이 되었었죠. 이 시기에는 컴퓨터가 그리 흔하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소에 컴퓨터가 한 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된 시간에 가서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수행시키고, 또 그 결과를 받아보는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프로그래머가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곧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전용 운영자가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연산을 하고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처리들을 다 수행을 해왔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어떤 명령들, 프로그램들을 입력받기 위한 과정들이라든가, 혹은 천공 카드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천공 카드라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읽어드리는 작업 같은 경우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든지 상관없이 공통된 작업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통된 기능들을 별도의 어떤 라이브러리화해서 공통의 연산처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운영체제의 초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영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들, 또 개념들 살펴보고, 특히 이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 중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인 1940년대 초기 전자식 컴퓨터에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수강하는데 좀 힘들 수 있어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두 번째 영상에서 본격적인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운영체제의 특징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